첫 번째 경기 라쿠텐 대 세이브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라쿠텐은 후지 마사루가 홈 개막전에 선발로 마운드에 오른다. 작년 11승 5패 2.93이라는 놀라운 성적을 거둔 후지인은 기교파로선 기대 이상의 투구를 보여준 바 있다. 작년 세이브 상대로 3승 1.86으로 유독 세이브에게 강점을 보여준 투수인데 홈 경기에서 살짝 기복이 있다는 변수가 있다. 세이브는 스미다 치히로가 연패 스토퍼로 나선다. 작년 9승 10패 2.76의 성적을 기록한 스미다는 투구 내용은 더 좋아졌지만 승운이 상당히 따르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작년 라쿠텐 원정에서 2승 1패 3.00의 성적을 기록했는데 원정 야간 경기에 강점이 있는 투수였기 때문에 기대를 걸어도 좋아 보인다. 라쿠텐은 카라시마 와타루의 조기 강판 이후 6.1이닝 동안 3실점. 마치 토모타카는 그렇다 쳐도 이시가키 마사야가 2.1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아낸 게 다행스럽다. 문제는 닉털리의 실점 등 현재 이 팀의 불펜은 초기 출발이 극도로 좋지 않다는 점이다. 세이브는 타카하시코나 강판 이후 4이닝 2안타 1실점. 추격조의 투구 자체는 나쁘지 않았다. 일단 영입파인 쿠로키 유타의 퍼펙트는 다행. 미래를 보고 키우는 하다. 신노스케는 일단 불펜으로 키우는 듯하다. 양팀 모두 이번 경기에선 상대방에 맞춘 선발 투수를 준비했다. 후지인은 세이브에 강하고 스미다는 라쿠텐 상대로 강한 투수. 그래도 작년 세이브는 그나마 라쿠텐 상대로 나름 승부가 되는 편이었는데 일단 개막전만 놓고 봤을 때 타선의 득점력은 정말 미세하나마 세이브가 더 낫다. 그리고 결국 이 차이가 승부를 가를 것이다. 세이브가 라쿠텐의 개막전에서 신승을 거둘 것으로 본다. 두 번째 경기 야쿠르트 대 히로시마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야쿠르트는 이시카와 마사노리가 45세의 나이로 선발 마운드에 오른다. 작년 9경기에 등판해 1승 4패 4.10의 성적을 남긴 이시카와는 하루하루 야마모토 마사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중이다. 작년 히로시마 상대로 4경기에 등판해 2패 6.91로 매우 좋지 않았는데 시즌 초반이 좋은 투수인지라 아무래도 여기에 승부를 건 느낌이 많이 드는 편이다. 히로시마는 타마무라 쇼고를 내세워 연승에 도전한다. 작년 15경기에 등판해 4승 5패 2.96으로 투구 내용에 비해 운이 조금 따르지 않았던 타마무라는 구속을 떨어뜨린 게 오히려 정확도에는 도움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작년 야쿠르트 상대로 2승 1패 0.82로 압도적으로 강했다는 것. 시사하는 바가 큰데 홈과 원정의 괴리는 살짝 있는 편이다. 야쿠르트는 타카하시 케이지의 강판 이후 4이닝 동안 1실점. 진짜 잘 버티다가 하필 8회에 코자와가 실점을 허용한 게 컸다. 2점 차와 3점 차는 다르기 때문 키자와 아키우미가 5회에 나선 걸 보면 그냥 집단 마무리로 갈 생각인가 보다. 히로시마는 헤매던 불펜이 제 몫을 해냈다. 정확히 말하면 토마스 한과 쿠리바야시로 이어지는 승리조는 훌륭하다라는 말로 바꿀 수 있다. 즉 접전에서 불펜은 아직 물음표가 많다. 게다가 원정이다. 야쿠르트는 개막전 역전패 이후 허무하게 무너진 반면 히로시마는 어찌됐든 시리즈 수입의 위기에서 벗어나는데 성공했다. 특히 4연속으로 좌완 투수를 만난다는 건 오히려 히로시마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일 수도 있는 편. 게다가 히로시마 타선은 유독 진구 구장만 가면 타선이 힘을 팍팍 내는 편이고 불펜의 우위도 무시할 수 없다. 전력에서 앞선 히로시마 토요 카프가 승리에 가까이 있다. 세 번째 경기 한신 대 요코하마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한신은 사이키 히로토가 드디어 선발 마운드에 오른다. 다저스와의 경기에서 놀라운 투구를 보여주면서 차세대 에이스 입지를 굳힌 사이키는 작년 13승 3패 1.83으로 사와무라 상급 투구를 과시한 바 있다. 작년 DNA 상대로 1승 3.00으로 5개 상대 구단 중 가장 좋지 않은 편이었는데 쿄세라돔 강점도 있는 투수고 작년 이상으로 위력적인 모습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요코하마는 안드레 잭슨이 일본에서 2년차 시즌을 맞이하게 된다. 작년 8승 7패 2.90의 성적을 남긴 잭슨은 시즌 후반으로 갈수록 위력적인 투구를 보여주면서 팀을 우승으로 이끈 바 있다. 작년 한신 상대로 1승 1패 2.10으로 매우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은근히 동구장 강점이 있는 투수인지라 호투의 기대치를 높여도 좋아 보인다. 한신은 몬베치의 조기 강판 이후 3.2이닝을 3명의 투수가 3안타 무실점으로 막았다. 게다가 그 3명이 모두 추격조 가장 하위 레벨의 투수였다는 게 금년 한신의 무서움을 말해주는 부분일 듯. 그런데 가급적이면 클러치가 아닌 상황에서 선수를 키우면 어떨까 싶긴 하다. 요코하마는 타이라 이후 4이닝 동안 1실점. 이시다 유타로의 1실점은 어쩔 수 없다는 느낌이 있고 이세 히로무가 진짜 잘 맞긴 막았다. 아슬아슬하긴 해도 미우라 감독의 불펜 운용 자체는 나쁘지 않은 편. 그런데 진짜 좌완 불펜이 필요하긴 할 거다. 아무래도 3연속 좌완은 조금 무리수였나 보다. 일단 쿄세라 돔으로 돌아온 건 한신에겐 다행스러운 부분. 물론 잭슨이 작년 한신 상대로 좋은 투수이기도 했고 돔 구장에서 강하기도 하지만 지금의 DNA 타격감으로 사이키를 공략하는 건 더 힘들어 보인다. 불펜이 변수이긴 한데 그 불펜에서 유리한 게 한신이다.
전력에서 앞선 한신 타이거즈의 승리를 예상한다. 네 번째 경기 주니치 대 요미우리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주니치는 카일 뮬러가 일본 무대 공식 데뷔전을 치른다. 작년 오클랜드에서 구원으로 21경기에 등판해 1패 4.01의 성적을 기록한 카일 뮬러는 지난 겨울 주니치와 계약을 맺고 넘어온 바 있다. 원래 피안타율이 조금 낮고 제구가 좋은 타입이며 두산의 콜 어빙과 거의 동급으로 볼 수 있는 타입이긴 한데 오픈전 투구 내용 자체는 나쁘지 않은 편이었다. 돔 구장이라는 변수가 있긴 하지만 기본 능력이 높은 편이라 호투 가능성을 높게 볼 수 있는 편. 요미우리는 이노우의 하루토 카드로 4연승에 도전한다. 작년 후반에 선발로 활약하면서 8승 5패 2.76의 성적을 남긴 이노우에는 구원보다 선발로 나섰을 때 훨씬 더 좋은 투구를 보여준 투수다. 작년 주니치 상대로 4전 34승 0.71에 WHIP 0.91이라는 압도적인 투구를 보여주었는데 돔 구장 강점이 명확한 타입인지라 강점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주니치는 메이아의 7이닝 투구 이후 사이토가 1이닝을 잘 막아냈다. 일단 불펜은 충실히 제 몫을 해주고 있고 소모도도 적은 편. 대타만 아니었다면 메이아를 완투시켰을 거다. 일단 불펜전에서 밀릴 것 같진 않다. 요미우리는 이시카와 강판 이후 4이닝을 4안타 무실점으로 막아냈다. 확실히 라이델 마르티네즈가 마지막에 있으니 불펜의 운용이 한층 더 여유가 생긴 편. 다만 발도나도의 안정감이 떨어진 건 아쉬움이 있을 것이다. 개막 시리즈에서 3연승. 요미우리의 기세가 무섭다. 물론 주니치도 수입은 면하긴 했지만 그 주니치가 그 주니치라면 흐름에선 전혀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카일 뮬러의 투구는 기대해볼만 하고 요미우리도 쉽게 공략이 되지 않을 듯. 이노우에 역시 주니치 상대로 정말로 강한 투수다. 그러나 1점차 짜내기 경기는 주니치의 전문 분야고 특히 홈에서 이러한 강점이 강한 팀이다. 짜내기에 강한 주니치가 신승을 거둘 것으로 본다. 배팅은 가급적이면 권하지 않는 경기. 다섯 번째 경기 니온엠 대 소프트뱅크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니폰엠은 이토 히로미가 홈 개막전 선발의 중책을 맡는다. 작년 14승 5패 2.65의 성적으로 에이스급 모습을 보여준 이토는 작년 3, 4월 방어율이 1.41일 정도로 개막 대시가 무서운 투수. 작년 소프트뱅크 상대로 매우 늦게 만나 첫 등판을 제외한 나머지 경기에서 모두 쾌투를 해주었는데 야간 경기 방어율 1.75라는 점은 이토의 호투에 기대를 더 걸게 해주는 부분이다. 소프트뱅크는 리반 모이네로가 연패 저지를 위해 마운드에 오른다. 작년 선발을 전환한 후 11승 5패 1.88의 성적을 남긴 모이네로는 방어율 1위와 함께 0.94라는 압도적 WHIP도 기록한 바 있다. 그런데 유독 작년 니폰엠만 만나면 부진해서 1승 2패 4.80으로 좋지 않았는데 에스콘 필드에서 잘 던졌다는데 승부를 걸어야 한다. 니폰엠은 버에이겐의 강판 이후 4이닝 동안 3실점. 그러나 야마모토 타쿠미의 제구난으로 3실점이 터지면서 승리조가 가동된 게 조금 아쉽다. 사이토 유키야가 3명의 타자를 퍼펙트로 마무리한 건 제구에 대한 걱정을 줄여주는 요소다. 소프트뱅크는 또다시 불펜이 경기를 터뜨려버렸다. 조기에 등판한 페르난데스는 동점타를 허용하고 스기야마는 연속 폭투로 결승점을 내줬다. 정말 현재 미들 투수는 아예 없는 수준까지 내려간 상황. 마츠모토와 오스나까지 무너지면 전반기 중에 코쿠보 감독은 사표 써야 할 수도 있다. 한쪽은 3연패, 한쪽은 3연승. 개막 시리즈에서 두 팀의 희비는 정말로 크게 엇갈렸다. 특히 소프트뱅크의 경우엔 불펜이 완전히 박살난 것도 모자라 작년 MVP 콘도 켄스케마저 부상으로 이탈한 상황. 이토와 모이네로의 투구를 고려한다면 막상막하라는 표현이 잘 어울리겠지만 후반 불펜의 안정감은 니폰엠이 압도적으로 좋고 이 점이 결국 승부를 가를 것이다. 불펜에서 앞선 니폰엠 파이터스가 승리를 가져갈 것으로 본다. 여섯 번째 경기 치바 롯데 대 오릭스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치바 롯데는 이시카와 슈타가 FA 이적 이후 첫 공식 마운드에 오른다. 작년 소프트뱅크에서 선발과 구원으로 오가면서 7승 2패 2.56의 성적을 거둔 이시카와는 제대로 FA 로이드를 들이킨 바 있다. 작년 오릭스 상대로 매우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조조 마린 특화라는 특징이 있는 만큼 기대를 걸어도 좋을 것이다. 오릭스는 앤더슨 에스피노자가 2년 연속 오릭스의 유니폼을 입고 마운드에 오른다. 작년 7승 9패 2.63의 성적을 거둔 에스피노자는 압도적인 전반기와 망해버린 후반기로 나눌 수 있을 듯. 작년 치바 롯데 상대로 1승 2패 3.09로 투구가 그다지 좋은 편은 아니었는데 조조 마린 원정시 제구가 종종 흔들리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관건일 것이다. 치바 롯데는 타네이치의 고전 이후 3이닝 1안타 무실점. 강속구 군단은 자신들의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특히 동점 상황에서 등판한 키무라 유토가 1이닝을 퍼펙트로 막아낸 건 향후 불펜 운용에 엄청난 도움이 될 수 있다. 오릭스는 타카시마 강판 이후 4이닝을 4안타 무실점으로 막았다. 아슬아슬이라는 단어가 어울린다는 게 좋은 소식은 아닐 듯. 그런데 도대체 히라노 요시히사가 9회에 올라오다니.
놀라울 따름이다. 개막 시리즈에서 치바, 롯데가 보여준 후반 집중력은 가히 최고였다. 이 집중력은 홈에서도 강점이 될 수 있는 부분. 일단 이시카와는 홈 구장 특화 투수라고 할 수 있고 오릭스 상대로도 강점이 있다. 물론 에스피노자가 개막 대시 타입이긴 하지만 뭔가 조조 마린과는 궁합이 잘 안 맞는 타입이기도 하고 후반 경기력에 있어서 두 팀의 차이는 좀 명확하다. 홈의 이점을 가진 치바, 롯데 마린스가 승리를 가져갈 것으로 본다. 조합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로 편하게 말 걸어주시면 조건 없으며 스포츠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모두 환영합니다. 스포츠 당첨 어렵지만 그건 어떻게 하냐의 차이입니다. 두 눈으로 어떤 차이인지 직접 확인하시고 우리 모두 같이 승리합시다.